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자리잡은 이곳 어병마을은 동남으로 금음산이 주촌면과 경계하고 남서로 무릉산이 진례면과 경계하여 동서남 3면이 산으로 병풍 두르듯 휘락이 형성된 곳이다. 이곳은 1914년 부군 폐합과 함께 어병마을과 인접한 모업, 범곡, 가달 등 4개 마을을 합하여 병동리라 하였다. 이에 현재의 어병마을은 지십여 개의 각성바지가 취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 이전에 당시 문화성사인을 지낸 김용직 선생이 이 마을에 전거하여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한다. 김용직 선생은 가락국 김수로 왕의 48세 손으로 김해 김씨 용각파의 파조로 2세 삼연파의 파조 김관 선생의 아버지이시다. 김해 김씨 세보제 6편 문과 용각파에 의하면 원손 용각의 자는 덕석이고 묘는 김해 운점이다 하였으며 운점은 참요 거동동이라 하였다. 즉 살던 마을의 동쪽이라 하였다. 여기에 운점사는 신증동 구겨지 승남 김해 편에 의하면 김해의 서북쪽 우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이는 국토지리원에서 2011년에 발간한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지명에서 경운산은 경상남도 김해시의 구산동과 주촌면 원지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북쪽의 나전 고개와 이어지며 서사면에서 발원한 물이 원지천을 이룬다 하였고 향토지에 의하면 운점산이라고도 하였다는 기록을 보아 현 김해시 한림면과 남계한 주촌면에 소재한 경운산은 곧 운점산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용직 선생은 사후에 지금의 주촌면의 경운산 선영에 모셔졌고 선생은 생전에 주촌면과 경계한 한림면에 전거하였음이 명확하다 할 수 있다. 그 증거로는 김해 김씨 대동보에 그의 부친 김상주 선생을 강로로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거주하였고 묘소는 송악이라 기재하였던 점 등이다. 장남 방직 선생 또한 묘지를 태백산이라 하였음을 보아 이는 김상주 선생의 차남이신 김용직 선생이 고향인 김해 부근으로 전거하였음이 전후 사정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지금의 어병리를 개척한 최초의 시족 인물은 김해 김씨의 용각파조인 김용직 선생이 분명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우리 동의 어병부락은 지금으로부터 한 700여 년 말하자면 고려 중기를 넘어서 고려 말엽에서 우리 마을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동네 어른들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원나라의 지배를 좀 많이 받던 그런 임금을 명칭할 때 충자가 붙은 그런 임금이 있을 때 시대입니다만은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시대에 이 마을에서 탄생하셨다는 김관 어른이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에 문과에 등과를 하셔가지고 고려 조정에 일을 보게 됐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의사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임금으로부터 병풍두자락을 하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우리 동네에서 옛날부터 구전으로 해서 쭉 또한 어병마을은 금음산을 주산으로 좌우측의 금음산과 무릉산의 준령이 멀리 진영에 이르기까지 흘러내려 광활한 평야를 이루고 무릉산 산괴가 금음산 산괴와 분리되면서 두 줄기 수계가 포락된 지점에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취락지가 형성된 마을이다. 앞에서와 같이 금음산과 무릉산의 수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병마을은 해발 200m에 달하는 나지막한 구릉 위에 형성된 취락이다. 이 마을 상부에는 금음산의 수계를 모은 작은 저수지와 그 아래 300년은 훨씬 넘어 보이는 당산목이 이 마을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예부터 금음산 수계의 맑은 물을 활용한 마을 공동빨래터는 앞에 당산목과 더불어 이 마을의 지명유래를 형성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마을 당산목은 이 마을의 700년 역사를 지켜온 터줏대감으로 어병마을을 지켜온 선인들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이나 또는 이제 7월 백중 이런 날은 이제 윗대 어른들부터 여기 와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먼저 오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날이 정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약속했듯이 모든 동민들이 저 당산목에 밑에 모여서 솥을 걸고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해서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 여인들은 내가 알기로는 전에 이 금산에 산꽃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산에도 산꽃이 많은데 그 산꽃을 따서 전을 부치 먹고 했다는. 마을의 당산나무는 예부터 농촌에서는 마을 수호목이라 하여 마을과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안녕과 결속, 풍년 농사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성화된 나무를 뜻한다. 이 당산목은 보편적으로 각성바지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마을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며 예부터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마을 전통 행사로 당산제가 등장하였고 이를 통하여 마을의 평안과 풍요, 번영과 함께 병마나 재해를 막아주는 최고의 존재로 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병마을의 당산목 또한 필자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경험으로는 이의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억된다. 즉, 마을의 당산제가 끝이 나면 모두가 마을 회관에 모여 음식과 덕담을 나누며 이어지는 풍물놀이와 지신밟기 등 건립을 목격하면서 어린 나이에도 당시의 풍경은 마을 전체가 시족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어울리며 흥겨운 하루를 보내고 마을 공동 빨래터에는 동네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끊이는 날이 없었다. 2004년 편찬된 한림면지에 의하면 마을 당산나무는 수령 180년의 느티나무이며 공동 우물은 물맛과 수량이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기록의 마을 지형 소개에서 마을 지형은 산으로 사방이 둘러싸였고 서쪽이 화포천으로 들녘이 열렸으며 마을은 윗각단, 아랫각달로 나누어져 있다 하였고 동남쪽에 대박골, 북쪽이 묵골, 동쪽에 큰 골과 작은 골이 있는데 이는 일대의 대밭, 못, 계곡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또 서쪽 국도 14호 선변에 일대의 형국은 마치 여우가 엎드린 듯한 노방복호형이라 이로 인하여 이 일대에는 7대에 걸쳐 충신효자가 출현한다 하였다. 또한 김해읍지 성시조에 의하면 1928년 당시 어병마을은 밀양박씨의 집성촌이었고 현재는 여양진시, 밀양박씨, 김해김씨 등 각성바지촌으로 형성되었다 했다. 앞의 기록에서도 어병리에 예부터 당산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동기록에서는 수령 180년이라 하였지만 이는 견해 차이로 볼 수 있고 그 아래 김해읍지의 기록에서 1928년에 밀양박씨가 집성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당시만도 어병마을에는 밀양박씨 외에도 여러 각성바지가 취락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한림면지의 기록 중 어병마을의 풍경에서 공동우물을 소개하였음을 보아 당시만도 마을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구심체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기록들을 거슬러 700년 전으로 유추하면 김용각 선생이 전거하여 최초 이 마을을 개척하면서 당시 집성 주체인 김해김씨가 여타 각성바지와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금음산 아래 당산나무를 심고 또 당시부터 마을 중앙에 공동우물을 조성하여 이때부터 둘의 형식의 마을 향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맛이 너무 좋아서 빨래 하던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우물물에 와가지고 여름에 물 한 바가지를 또 떠서 자시고 했는데 그때는 요 위에 성토가 되는 이곳은 저 밑바닥에 한 4, 5m 밑에 있었는데 거기는 미나리강이라고 미나리강이 이러한 당산목을 중심으로 한 마을 시조까지의 결속은 김관 선생의 등장과 함께 지속되었으며 이후 그가 조정에 등과하고 이후 충렬 왕대에 이르러 조정의 중요한 관직에 참여한 이후 얼마 동안의 소강 상태에서 1277년에 이르러 국자감의 국자사업으로 승차하면서 왕으로부터 병풍을 하사받고
이 마을을 어병마을이라 개칭하면서부터 다시 김해 김씨를 중심으로 한 마을 씨족 간의 공동체와 결속이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마을 공동 빨래터이다. 어병리가 개척과 함께 마을 향약으로 둘의 형식으로 이어온 마을 공동 빨래터는 마을 안악내 화합과 단합의 장이다. 이는 마을 개척 당시부터 마을 공동 우물과 함께 빨래터가 개설되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최근 마을 공동 빨래터가 2015년 12월 초 제1회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경진대회를 통해 상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기부하고 마을 도랑에 재투자했다고 한다. 옛날에 내려오는 그런 돌의 형식으로 쌓여져 있었고 이 다리 자체도 이런 돌다리가 아니고 나무로 해서 걸쳤는 외나무 다리를 몇 개 놓고 했는 그런 다리 형성을 해서 아주 자연적인 그런 마을이었고 이 빨래터도 이로써 어병마을의 도랑 살리기와 어병 빨래터의 원형 복원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어병마을은 본래 개척자인 김해 김씨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왔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아랫마을 주민들이 어병마을 지주의 전답을 소작하게 되면서 범곡마을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 이전에 무릉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올리고 대보름 새벽 5시에 당산제를 올리게 되었다는데 그때마다 범곡마을 소작인들이 어병마을 당산나무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 후 주변을 깨끗이 하고 당일 당산제는 범곡마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합동당산제를 연행하여 왔던 것으로 전하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식의 당산제의는 범곡마을에서 연행하고 있음을 본고 자료 수집 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제로 진행이 되면 산신제도 따라 안 가겠습니까? 산신제 안 지내나? 네. 모름을 어디 안 나가고 어병마을에 전승되는 당산목의 금기 사항은 당산목을 위해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큰 피해를 입는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당산목이 고사되어도 가지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금기가 있었다. 수년 전에 300여 년이 넘는 당산목 가지가 태풍으로 가지가 부러져 걸려 이스도 이러한 속설로 누구 하나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당시 마을 이장 송유백 씨도 이를 손대지 못하고 시청에 알려 약식으로 제를 올린 후 부러진 나무 가지를 정비하였다 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필자는 현 어병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기부금품 모집 방식으로 어병마을 유래석 건립 모금을 실시한 결과 뜻있는 종친들과 지역 주민들의 다수 참여로 2016년 5월 5일 실로 마을 개척 700여 년 만에 어병마을 유래석 제막식을 갖는 쾌거를 이루어내었다. 경남 창원시 어창구 대산면 유덕리에 자리 잡고 있는 김해 김씨 사면타조 김관 선생, 문정공 김관 선생을 모신 저산성원과 또 제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저산성원에서 추종하고 있는 사면타조 판도판서 문정공 김관 선생을 기리는 신도비입니다. 이 신도비가 언제 조성되었고 이 신도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성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신도각 내에 세워진 이 판도판서 문정공의 신도비는 왜 귀부를 갖추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저산서원이 있는 이곳 신도비 비각 앞에 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현재 경산에 살고 계시고 이곳 김해 출신이시고 사면파의 후손인 김종성 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김성 선생님, 잠깐 앞으로. 예, 우리 김종성 선생님은 특히 김해 김가의 후손으로서 또 가락 왕조의 후예로서 특히 문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업적도 많이 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어병리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저산성원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저산성원을 상징하는 앞에 이 비석, 잠깐 이거 한번 봐주시죠. 앞에 이 비석에 보면 판도, 판서, 문정공, 김관 선생의 신도비다라는 그런 이름을 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각과 신도비는 언제쯤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는지요? 비각과 비석은 김해김씨 4년파 관 할아버지의 후손이 200~300년간 묘지를 침례했다가 1921년도에 묘지를 되찾고 해서 이 관 할아버지의 그 묘지석이 발견되므로 해서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할아버지의 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되찾게 되었고. 그 성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 유동 이 가까운 곳에 저 건너편에 선산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동리에 소재한 가락 김씨 문중선산이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 문중선산에 여러 개의 그 고대의 그 묘소가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간 그 세월이 흘러 내려오고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사실상은 실묘를 당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실묘를 당해 있다가 그 문득 그 후손들이 이 중치조의 묘소를 선정해서 한번 찾아보다 하는 그런 의지를 모으고 모든 중에 문득 그 일대에서 그 김관 타조의 그 묘지석을 발견했군요. 예, 그렇게 돼요. 예. 그 묘지석은 주로 뭐 어떤 내용의 글이 쓰여져 있었나요? 이곳은 그 김관 판도판서 정성 김관이라는 아마 그런 표지석입니다. 아, 김관이라는 그 명문이 새겨진 그런 내용의 글만 있었고, 묘락하는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없고, 그런데 아마 그게 아마 묘에서 나왔을 것이다. 나와서 묘가 그 훼손, 오랜 세월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묘지석이 그 지상으로 나왔던 것을 수습을 해서 그 일대에다가 묘를 다시 지금의 자리에다가 모셨군요. 그 이후에 아마 이 신도비를 그 이후에 세웠다. 1951년도 그러니까 네. 6.25 동남기간 예, 중에 예. 이 비석을 세우는 걸로 종손 이하 여러 종신들이 조계를 해서 비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석을 세울 때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그분들은, 참여했나요? 종손을 비롯한 여러 각 사면파 일족 대표들께서 참여를 하고 그 정도 주로 종손들이 의심이 되어서 말합니다. 물론 그 비석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누가 찬을 하고 글은 누가 썼다는 기록이 물론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글은 누가 건찬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선하신 분은 김규식 선생이라고. 그러시군요. 저 위에 글도 상당히 서예 능한 분이 글을 썼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에서체는 근래에 봐도 참 미술적이고 해학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비석에 보면은 신도 비명 병서로 되어 있거든요. 예. 병서로 되어 있고 저 안에 보면은 잠깐 올라보시죠. 올라보시면은 판도, 판서, 문정공, 정성, 김선생, 신도, 비명, 병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도비를 기록해서 남겨놓은 김해 김씨 사면파 문중에서 편찬해 놓은 책들이라든지 족보 등에 보면은 판도, 판서, 문정공, 정성헌으로 썼거든요. 그러면 정성헌은 사실 실체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는데 왜 그런 글을 넣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관 중시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마 헌자가 들어갔는데 관 할아버지를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나 더 글자를 첨가했는 거 아닌가, 추가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신도비하고 그 결론적으로 그 문집에 나와 있는 그 신도비를 소개한 거라고는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대에 다시 이 김관 그 선생을 그 추앙하기 위해서
부가해서 그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원본하고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신도비 내에 파조 김관 선생께서 96세에 별세하고 난 이후에 조정에서 왕 명령을 해서 그와 평소에 정분을 같이 하였던 사람이 직접 상내에 참여해서 모든 일을 갖추도록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원론이 있던데요. 왕이 진도에서 이인복을 파견해서 자기와 묘지를 사야겠다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본래는 두 사람인데 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두 사람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사, 동, 우탁, 익제. 그 다음에 익제, 이재현, 7관, 12종 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거에 쭉 한번 보십시다. 요 보면은 자, 매운당 2조, 국제 두 분 아닙니까? 국제 건부 선생, 그 우탁, 익제, 이제 이렇게 네 사람을 써두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은 상내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생물연대를 보면은 이미 그 김관 선생께서 타계하기 직전에 이미 타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접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상내에 참여를 직접 한 걸로 이렇게 기록해 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뜻을 같이 했던 평소에 그런 분들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은 분들이 평생 같이 지내왔는 분들인데 그 당시에 똑같은 문인들이었고 또 안양 선생을 모시고 하는 그런 문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후세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 그렇게 한번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 후세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참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 고인하고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 해도 직접 마치 그 네 분이 상리에 그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여기는 명기를 해두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은 이것을 명확히 하는 데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도비에 보면은 신도비 내역에서 다시 말하면 병풍을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았다. 이렇게 한 기록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기록은 어디쯤 있습니까? 앞쪽에 있죠. 한번 보시죠. 네, 손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어령, 이자, 왕 나오죠. 그럼 이제 그 임금으로부터 병풍 2자를 받았는데 말하기로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는 그 결국은 뭐냐 하면 앞문을 쭉 살펴보면은 판도판서 그 김관 선생께서 당시 그 주자적으로 그 학문이 기울면서 불교에 대한 어떤 불신적인 그런 발언을 왕에게 진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왕이 그런 못마땅히 여겼는데 결국은 그 왕이 자신의 그 주청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인 그 지금의 그 어등리 쪽으로 그 낙향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향한 그 김관 선생에게 훗날
김관이 주청한 데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나머지 왕이 반성하는 입장에서 병풍을 저기 두 자를 주어서 이걸 위로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김관 선생의 그 사상은 어떠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손의 입장에서. 이게 병풍 부자락을 쓸 때에 임금이 말하기를 병은 그 임금의 팔다리와 같다. 예. 이렇게 그래요. 하면서 옳게 고든 진언을 해줬기 때문에 올곧은 그 어떤 말을 나에게 해주었다 하는 그들 아닙니까? 바른 말을. 만약에 말하자면 공중에 팔관을 수차례 개최하고 했을 때 낭비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걸 줄이고 또 불교와 유학을 그 국학을 그 진흥시키는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고려 중후기의 암울한 그 역사 또 암울한 그 고려 사회를 그 풍자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성행하고 불교가 국가 위에 군림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지적을 왕에게 자기가 표현하지 않은 목숨을 걸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훗날에 와서 그런 팔관의 형식에 대해서 그 행사가 끝나고 임금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 김관 선생의 그 주청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로했다 이렇게 해석이 그렇게 보는 되는군요. 약간은 의미가 있다. 그 국가 낭비라든지 국고 상징 문제 이런 거와 연결해서 본다면 좀 줄이고 팔관의 의식을 좀 줄이고 하는 게 옳다고 아마 그 당시에 임금께서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병풍을 문흥산에 우리 관께서 낙향해서 계셨는데 아마 병풍을 하사하시면서 다시 들어 올라오시도록 하신 게 아닌가. 그러시군요. 특히 그 고려 그 중엽에는 원나라의 간섭이 너무나 심했고 또 심지어 왕까지도 불모를 데리고 갔고 세자는 물론이고 그래 했는데 왕을 직접 다시 모셔오는 과정도 있고 또 왕이 가서 거기서 성화하니까 그 왕의 그 신체를 운구해 왔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왕을 보필했다는 그런 충신으로 평가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김관 선생께서는 문인이면서 무인다운 그런 기질을 가진 분이 아닌가. 연세가 90노인이 원나라에 볼모와 같은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대전 분을 끝까지 모시고 화염 속에 쌓여있는 그 왕을 부처리해서 준 거는 충의왕 같은 경우는 귀양 가는 길에 또 안내를 해서 가다가 임금이 돌아가시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볼모로 잡혀있는 충의왕을 시신을 돌려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내가 대신해서 있겠다고 해서 그 원나라를 반복시켜서 다시 시신을 운굴을 해서 돌아오시도록 하신 그런 것을 보신다면 돌아오시니 그때가 벌써 연세가 95, 6. 예, 그렇죠. 네네. 건강하신 분이 아니었는가. 무상다운 그런 분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특히 이 김관 선생께서는 내사를 효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임금에게 충성하고 국가의 그 근간이 되는 그런 일들을 솔선 시행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김관 선생의 효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 사상적 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양 선생과 관 이렇게 해서 투자학을 도입하는데요. 최초로 도입하는데 최초인 투자 연세를 옛날에 가서 직접 수기를 해서 가지고 왔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투자학을, 그러니까 유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바탕을 해서 춤을, 임금을 모시고 한 번 모신 임금은 끝까지 모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사상을 가지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임금을 보필하고 받드는 그런 그 충에서 스스로 효도 묻어났다. 그렇죠. 그런 평가를 하시면 되겠네요. 사만이 열렸을 때 신라와 더불어서 한강 이남에 78개의 소국을 형성하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가락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대가락국기에 보면은 구지봉에서 큰 외침이 있었다. 그래 국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보니까 거북의 알이 6개 있었다 하는 것은 거북이가 결국 6개라는 어떤 존재를 탄생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난생설화와 직접 연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만은 하나의 신화 수어로서 거북이가 낳은 알에서 결국 6명이라는 가락국의 후대 왕들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북알 속에 태어난 그 왕의 본디는 바로 거북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북이를 상징한다면은 그 거북은 곧 가락국을 지켜주고 가락국 시조 이하 후손들에게 바로 조상과 같은 그런 존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 중시조, 바꾸어 말하면 김윤신 흥무대왕께서 가락 김씨를 신김씨, 신라의 신김씨로 등장하면서 사실상 김의 김씨의 시조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에서 큰 파조가 형성되고 그 파조 중에 한 분이 사면파를 이끌게 한 그런 김관 선생입니다. 이 김관 선생의 행적을 두루 적은 이 신도비를 이고 있는 하대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부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관 선생의 업적과 행적을 적은 이 비문을 이 거북이가 무겁게 이고 있다는 것이죠. 조상이 후손을 이고 있다는 것은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전국의 그 어느 곳을 봐도 김의 김씨를 찬양하는 하대 기단은 모두가 사각 또는 그 평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데 이와 같이 귀부로 해둔 것은 이상에서와 같이 저 소서원 앞에 세워진 신도비는 그간 실묘하였던 문정공 정성 김관 파조의 묘역을 1921년에 지석 발견을 계기로 이의 현창을 서두르면서 1951년에 저산 서원 건립과 함께 조성한 선생의 신도비이다. 하지만 앞에서와 같이 수록 내용 중 일부분이 과장되거나 오류로 보이는 점 또한 없지 않아 이에 대한 충분한 사료적 검토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정면의 이곳은 경악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큰 어른을 모시고 공경하는
문, 들어서는 입구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을 들어서면 바로 저산성원이 나옵니다. 그럼 저산성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파조 김관 선생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현장에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리 332번지에 자리 잡은 저산 서원은 문정공 김관을 주향으로 하여 명회제 김문수, 판관 두농 김항, 현감 퇴평 김서를 배양하는 곳으로 향사일은 음력 2월 중정일이다. 저산 서원은 외산문 강당 내 산문 4호가 일직선상에 배치된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강당인 홍인당 앞마당을 마주하고 있는 동제는 소원당이라 하고 서제는 돈서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홍인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가운데 3칸은 방이고 양쪽 끝은 마루이다. 동제와 서제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고 사후인 경덕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경덕사 마당에 있는 전사청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중앙에 1칸은 마루이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건물 구조와 함께 주위에 여러 단과 비가 갖추어져 있다. (1921년도에) 관이하 서른의 묘까지 실묘를 했다가 1921년도에 묘지석을 발견으로 다시 찾아서 이곳에다가 관 하소원의 묘지를 정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요 판석을 1921년도에 정리를 해서 그동안에 관리를 못했는 기간이 적어도 한 250년, 30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많이 훼손되고 했기 때문에 원상으로는 뭐 복구를 못하고 실제로 현재 있는 상태대로 복원을 했는 것입니다.